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된다는 말 들어보시죠. Most concerning is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more than doubled since KORUS came into effect.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평균 임금이 1억 원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을 교체하라,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압박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전부터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정권이 약해진 뒤에는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자신이 받았던 외압은 총 6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중앙일보와 JTBC가 속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소속 고위 관계자로부터 2016년 2월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절반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회장에게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라면서 난색을 표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JTBC에 대한 삼성 광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원내 6당에 총 420억의 대선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보조금 지급 직전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후보를 사퇴하면 먹튀 논란이 일기 때문인데요. 단일화 문제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막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친북으로 규정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YTN의 출연에서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성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자 법원 행정처 측에서는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인데요. 하지만 조사위는 전체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FTA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는데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었죠.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다가 안보 비용을 청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CJ ENM의 신입 조연출 PD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4월 드라마 혼술남녀팀에 배치된 후 55일 동안 단 이틀만 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혜영 씨는 고인이 평소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는데 고인은 유서에서 비정규직 스태프에게 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평균 임금이 1억에 가까웠는데 전체 회비의 절반을 담당하던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 그리고 LG가 전경련을 탈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이 심해져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임금을 40% 삭감하기로 했고 팀장급 간부는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리 등 사원들 역시 30% 수준의 삭감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TV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YTN 인터뷰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의 규모는 크지 않은데 내분 얘기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와서 내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화해는 좀 하신 건가요? 어느 정당이나 내부 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요. 다 시끄러운데 사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퇴는 결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 질문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언젠간 만날 동지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이별을 한 옛 동지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할 시간이 제법 충분히 있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당 이름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거, 또 진박이라는 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당원권 정지, 뭐 출당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 시킨 거, 그거 빼놓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 제대로 안 하고 또 형사 피고인 문제 있는 후보를 당원권 정지당한 후보를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당원권을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 대선 후보라고 내보냈습니다. 대선 때 연대는 없는 겁니까? 좀 뭐 단일화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참여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일했던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TV조선 전환체계 이것이 정치다 일부입니다.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 장점은. 그건 대개 문재인 후보 청와대 시절에 접해봤던 기자들도 문재인 후보가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한 말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진 않는다. 뭐 그런 믿음들이 출입 기자들한테도 가지고 공통된 평가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융통성이 모자르다고 그럴까? 뭐 좀 꽉 막힌 사람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가까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염동연 의원이나 이강철 전 수석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 때 뭐 그렇게 청탁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감정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니까 약간 융통성이 좀 있으면 되게 다 억울하니까 또 그쪽에 통해서 이렇게 좀 민원을 넣고 할 텐데 거의 그런 걸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뭐 민원을 어떤 민원을 내는데 그렇게 다
그 안미 몰수하고 거절합니까? 그렇게 주로 이제 뭐 어디 조사받거나 검찰에 또는 뭐 민증수석이니까. 예. 근데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 이내 들어보니 꽤 억울하더라. 이거 좀 어떻게 살펴봐달라고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은 그렇지 않다. 항상 검찰 편 그쪽 편만 들더라고요. 뭐 사실 대부분이 민정수석이 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 봤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에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인터뷰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후보의 입장 변경은 선거 전략상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당론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총회에서 초기에 이 사드가 이런 식으로 배란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미국하고 협의도 없다. 그랬다가 그 국회에서도 논의가 없고 또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게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때 의원총회에서 이거 반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지금 와서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죠. 지금 이걸 왜 굳이 손앵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서 거기 못 틀어나가느냐. 손앵커 뉴스룸은 안 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굳이 나갈 거 있느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론이라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그때 결정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후보자의 논리이고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됐지. 그거를 왜 당론이라는 게 어쩌고 자꾸 이러시느냐 얘기해요. 그거는 국민의당이 당론이 불놀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뉴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손학규 위원장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다른 당에서도 듣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제가 선거 상임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후보자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일일이 후보자한테 당신 안 된다 이러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을 지원해 주는 게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이고 또 당론을 당의 의견들을 같이 합치는 알겠습니다.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제가 당연히 진행자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것인데 뭐 조금 격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격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듣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한미 동맹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60년을 넘는 한미 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우리 정부의 대비가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도 지난해 미국 대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방송.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 야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법이 표류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쟁점은 뉴스를 안 내보내는 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정부가 초안을 짰다는 점. 야당은 반발하고 IPTV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국도 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박 성향의 이경재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공정성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 약속.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며 가장 으뜸의 자유인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식견을 쏟을 것임을. 심지어 종편이 편향됐다며 철저하게 모니터하겠다고 약속. 그냥 값싼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의 품위가 문제가 되고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사 기준을 굉장히 엄격히 했습니다. 지상파보다도 더 엄격히 해가지고 앞으로 공정 또는 공공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2017년 4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에 구속된 상태. 법으로도 불가능하다던 방송 장악은 실천했을까?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겁니다만은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리고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체를 압박했다는 그분은 이 말씀의 주인공.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8도, 춘천 6도, 대구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주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21도, 광주 2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